장인수 기자를 비롯한 우리가 평소 믿고 보던 사람들도 결국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 때처럼 뉴박 세력들의 분열이 코어 지지층들까지 쉽게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물론 이제 민주당에 대한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은 저열하고 아주 비겁하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잘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를 잘합니까? 그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인사는 제가 좀 그렇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인사는 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요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 라는 방송을 이 자리에서 몇 번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역시 너는 반명이야 라고 좌표가 찍힙니다. 요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 정도 얘기도 못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친명이라고 본인을 굉장히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패널들, 유튜버들, 지지자들이 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 대통령이 어떤 한마디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거봐, 대통령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해. 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뜻을 밝혔잖아. 정청래 너 아웃. 정청래 너 나가란 얘기야. 대통령이 그 얘기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뜻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나는 친명이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야.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저 발언은 정청래 너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맞다면 그거는 당무 개입이 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멸칭이긴 하지만 문조 털레유를 공격하고 조국 전 대표를 되게 싫어하고 뭐 저도 싫어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은 민주당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맞다라면 전부 다 당무 개입입니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제발 좀 이재명 지지자분들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는 얘기는 좀 제발 그만하자. 뭘 좀 알고 떠들자.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입니다. 비토 수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분노, 혐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면서 동시에 조국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까? 근데 그들은 마치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적이기 때문에. 근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하는 행위 혹은 조국혁신당이 하는 행위들이 민주당에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적이야 라고 규정하고 저기를 죽여야만, 저기를 털어내야만, 저기를 청소해내야만 통합이나 어떤 봉합이나 갈등을 치유하고 연대하거나 뭐 합당까지는 안 가거나 안 가더라도 어떤 정책 혹은 뭐 선거 이런 데서 힘을 합칠 생각보다는 저길 죽여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국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꽤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을 선거를 봐도 그렇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조국
대표를 찍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거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행위입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 총선에서 지민비조를 민주당도 거의 같이 외쳤습니다. 해당 행위입니까? 지민비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지민비조에 동조하고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같이 돌아다녔던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은 다 해당 행위했던 겁니까? 다 당적을 파버려야 돼요?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입니다. 근데 2년 만에 바뀌었죠. 조국혁신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면 해당 행위야. 쫓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얘기인데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도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이번 지선의 교훈입니다. 예. 평택과 울산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뭉쳤던 울산은 멋지게 승리했고요. 분열했던 평택을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뭉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뭉치면 안 돼요. 조국하고는 손잡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문조털레유. 조국혁신당 씨를 말리고 문조털레유를 털어내야지. 문조털레유가 묻은 사람들까지도 낙인을 찍고 혐오의 언어로 조롱하고 그 사람들은 마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민주당이 잘 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당원 상당수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말이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얘기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해외 순방 시에 김민석 총리가 바로 옆에서 수행을 했는데 당대표는 의전하러 공항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는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제 표면적인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또 몇 가지 발언을 놓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제 친명, 찐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거나 뉴 이재명이라고 스스로 네이밍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봐, 이제 드러났어. 우리가 정답이었어. 이재명의 대통령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한테 뜻이 있어. 이렇게 이제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뉴 이재명의 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가 보네. 야, 이제 좀 지친다. 민주당 지지하기 좀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거 힘들구나. 수십 년 민주당 지지해왔는데 왜 집토끼를 이렇게 홀대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 의중, 마음은 뉴 이재명 쪽에 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그런 건가? 근데 이제 뭐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서 그렇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얘기하면 뭐 통합, 갈등 치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뭉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좀 판단을 저는 좀 아직까지는 유보적이고 확실하지 않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 좀 무겁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서 친명이냐 아니냐, 뉴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뜨겁게 아주 치열하게, 뜨겁고 치열한 건 너무 좀 좋은 평가고요. 아주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갈등 국면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요거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두고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애매한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거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빠지고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서로는 서로가 각자의 해석을 하면서 서로를 비웃으면서 싸울 겁니다. 요 상황은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뭐 김민석, 뭐 정청래, 뭐 이런 중견 정치인들 여기에 맡겨서 해결이 되겠느냐? 위험한 거긴 하지만 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 슬슬 어떤 선택의 시간 혹은 결단을 할 시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MC 장원이 나와요. 내용을 좀 보니까 김묘성 채널에 이제 MC 장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걸 인사혁신처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을 해서 자기 채널에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봤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도 쓰네 제정신이냐. 음주운전해야 정부 채널에 나오는구나. 음주운전해야 이 정부는 꽂아주는 듯.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사람 쓰는 꼬라지 봐라. 이러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독인 개긴이라 하지. 뉴똥파리 이동영과 그 부하들이 다 헤쳐먹네요. 어제 이동영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직접 말했음. 인사혁신처 최동석이죠. 문재인 악마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죠. 나라 꼴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는 인사혁신처 직원들을 MC 장원, 김묘성 채널에 출연시키고 그걸 인사혁신처 채널에 쇼츠 만들고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동영하고 친하면 정부 관련 돈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동영은 대놓고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말하고 다니고 이동영 라인들은 하나씩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야. 비선 실세는 아무도 모르게나 하죠. 이동영은 대놓고요. 앞선 실세야, 앞선 실세.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박살났죠. 그걸로 지금 해외 출장 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왜 지지율이 박살난지는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 때문에 동지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지지율이 박살난 거예요. 문조 털래요 외치는 사람들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조국은 절대 안 되고 김용남, 이현주, 이병태는 되고 이 상황에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니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여론조사가 와도 응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될 거고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박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성한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할까요? 아니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 응할 힘이 없거든.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 넓게 포용하겠다. 더 힘 빠져요.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빠지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 기사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때 친입 팟캐스트에 광고비 몰아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 화폐, 청년 기본소득 이런 도정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친 이재명 성향의 인사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채널에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팟빵에 총 6억 4천만 원가량 정부 광고비를 집행했다. 경기도가요. 그 중에서 4억 한 5천 정도를 친명 성향 방송인에 몰아줬다라는 건데, 이동영, 이희재의 1억 7,600만 원, 정영진의 매불쇼 1억 4,500만 원, 김용민의 김용민 브리핑에 8,400만 원, 새날에 3,600만 원. 경기도 때 이렇게 정부 광고비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올해 2월달 기사예요. 정부 광고 집행 내용 공개, 디테일이 필요하다.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에는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등 구체적인 매체명이 명시가 돼요. KBS에 얼마가 들어갔고 조선일보에 얼마가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요, 매체란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년간 700억 이상의 돈이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튜버에게 갔는지, 어떤 콘텐츠에 실렸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명이라도 구체적이면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는 주요 정책 디지털 콘텐츠 확산, 유튜브 광고 의뢰, 이렇게 모호한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몰아주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에 정부 예산이 흘러가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구체적인 채널명, 계정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유튜브 채널들 있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얘네들 문조털레유를 동시에 외치고 있죠. 그리고 이동영과 그 일당들. 문제는 마치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처럼 어떤 사안이 터지면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이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결국 돈 때문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영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누가 어떤 자리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동영이요. 우리는 이재명 팔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한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이따위 꼴을 보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을 모욕하면 영전하는 꼴을 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든 게 아니에요. 리박스쿨에서 이승만 찬양하는 이현주도 괜찮고 위안부 매춘부설 방송을 만들어냈던 이병태도 괜찮대. 문조털레유는 안 된대. 조국 안 되고 문재인 안 된대. 김어준도 적이래. 유시민도 적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놈은 우리 당 후보가 민주당스러워져서 선거에서 졌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꼴을 보는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 정부 예산 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은 그런 걸 막 했어. 나는 우리도 정권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조털레유는 안 된다. 혐오를 조장하는 인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인간들에게만 권력을 사적으로 쓴다. 이건 너무 괴로운 거죠. 정청래 대표의 말 한마디, 이지은 대변인의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하면서 이동영의 비선 실세를 자랑하는 듯한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진짜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 때 동교동계는요. 당원들이 선택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친문계들은요.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됐습니다. 친명계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정청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친명계 다른 놈들은 김민석을 밀 겁니다. 당원들은 김민석을 밀지 않아요. 그렇게 당내 주류 세력과 당원들은 또 각을 세울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친명계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또 정권 뺏길 겁니다. 오세훈이나 한동훈 대통령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당원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비극이 생겨요. 우리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지지해요. 위에서 픽했다고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도 오창석 받았습니다. 친여권 인사, 캠코 비상임 이사로. 일이 커질 것 같죠.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돌아다녀요. 이거 대통령이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을 까면 자리가 생긴다. 서승만, 황현필. 그래도 이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 맞는 경력이 있어요. 자질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창석은요. 왜 캠코 이사에 임명이 됩니까?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빨 좀 턴 게 경력 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캠코에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캠코에서는 공정하게 선발했대요. 그러면 오창석 지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사직 맡겠다고 했는지 밝힐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근거로 오창석 추천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민주당을 퍽이나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을 대통령은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감은 그 어떤 적개심보다 무섭습니다.